서울시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를 운영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종교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상열 목사 모시고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다시 좀 짚어보자면 결국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를 하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 이미 지난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정확하게 좀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종교사회복지시설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6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고 신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 운영을 하는 거군요. 복지시설 내가 아니고 네. 서울시에 이 신고센터가 있으니 여기에 신고를 해라.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센터에 지금 접수된 뭐 사례나 이런 거 좀 뭐 사례에 대해서 어떤 좀 제재가 이어질 것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현재 서울시에 몇 건이나 접수가 됐는지 그런 것들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가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통 따라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는 보도 자료 형태로 이제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도 이 신고센터에 대한 것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신고가 되면 그러면 어떤 제재가 좀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제재라는 말을 안 쓰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있고 또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권고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와 종교사회복지시설은 굉장히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우려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방금 그 절차를 무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교계와 정책 논의를 갖는다거나 어떤 사전 조율 과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신고센터 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이제 깊은 유감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사실은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랑도 한국종교사회복지협의회는 대화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화 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좀 사전에 좀 같이 논의를 하자.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대응을 좀 그런 면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도 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 센터에 접수 가능한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접수가 가능한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종단이나 종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직원들을 참석을 강요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다음에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후원금 명목이겠지만 뭐 사찰에서는 시주를 강요한다든지 그다음에 종교 행위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참석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예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들이 있겠군요. 그렇군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걸 텐데 그동안 좀 노동부에 실제로 제소한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서울시가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얼마 전에 뭐 종교복지재단 이제 감사 시에 직원이 이제 이런 종교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내부 제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발단이 됐었고요. 그리고 종종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군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강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요라는 판단에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신고센터 개설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감정이 있을 때도 퇴직하고 나서 네. 종교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도대체 구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신고센터 개설의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지만 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주관적인 판단에 맡겨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도 또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네. 사실은 입사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네. 동의를 하고 네.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이 기관과 또 직원 간의 네. 입장 차이가 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종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교 고유의 가치와 목적이 있죠. 그리고 아마 입사 시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그런데요, 그건 기관의 입장이고요.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어떤 교회나 사찰이 아니라 일터거든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약간 이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터라고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런 균형을 어떻게 서로 잡을 것인가. 저는 그 균형이 무너지면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직원들 개개인은 권리의식도 인권의식도 굉장히 예전보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사회가 빠르게 변화가고 있는 거죠. 예.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떤 공통점을 만들지 않으면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네. 어찌됐든 이번 이 신고센터 설치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또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도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신고센터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신고센터 같은 경우 이제 개설되면서 우리가 잠재적인 뭐 신고 대상인가라고 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종교시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이 위축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예를 들면 종교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인사라든지 업무에서의 불만 등이 있을 때 네. 이제 종교 행위 강요라고 신고할 수 있으면 제대로 이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분이 그런데 비단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네,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저희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가 대표적인 한국의 종교인 불교, 가톨릭, 원불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통적인 현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종교를 떠나서 네. 서울시의 이번에 신고센터 개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우려와 함께 이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네. 정부의 어떤 제안과도 대응을 좀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몇 가지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 전에 그 교단장들께서 대통령 면담 시에 종교의 고유한 목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게 좀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이제 좀 요청을 드렸고요.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내일 한국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주제가 종교 사회복지의 정체성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정책 토론을 개최하는데 서울시의 인권위원도 토론자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대립과 갈등보다는 좀 서로 대화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자라는 취지로 정책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내일 또 저희가 이번 서울시의 그 종교행위 강요 신고센터 개설에 대한 한국 종교사회복지협의회의 입장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동안 어떤 법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어긴 것이 없는지 또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또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했는 건 아닌지 저희들 내부를 또 살피려고 합니다.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기관의 역할 또 직원의 역할 어떻게 좀 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종교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는 게 이성을 배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종교계는 사회보다도 좀 더 높게 직원들의 처우라든지 좀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공유 저희들이 하고 구체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 종교복지시설의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로 조건이 좀 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재정적인 면도 어떻게 하면 종단에서 좀 마련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다양한 차원의 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모쪼록 좀 공청회에서 많은 의견들, 좀 좋은 의견들이 많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종교의 자율성을 또 침해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 전에 좀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한 번 더 우리의 역할이 그동안 어땠는지 고민하고 직원들 또한 그 역할을 함께 좀 고민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갈등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상열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